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저희가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SK이노베이션 이야기예요. 후발업체 아니다. 하이투자증권 전유진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858억 원, 그리고 글로벌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이 내용을 궁금해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래서 일단 뭐 분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주가 갈 거냐, 아니면 맞아요. 여기서 내려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은 이 해당 레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분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 해당 레포트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차피 후발주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원래도 네. 후발주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SK이노베이션 하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우리 이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것은 바로 이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 투자를 할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에서야 정유 쪽이 어떨까? 화학 쪽이 어떤가? 이렇게 찾아보긴 하지만 당시 1분기, 2분기에는요. 그 부분을 찾아본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분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면밀히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지사업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지사업부는 오히려 실적 부분을 조금 갉아먹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다지 좋지 못한 실적을 내왔고, 지난 1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은요. 정유화학 쪽에서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정유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 WTI 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여전히 WTI 유가의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화학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화학하면 뭐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더라도 뭐 효성그룹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뭐 정유화학, 특히 이제 화학 쪽의 랠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지사업부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지사업부가 만약에 분사가 된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 본질의 가치에는 큰 이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SK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캐시카우는 정유화학이었고, 네.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바로 이 분사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전지사업부였는데, 저는 이 전지사업부에 대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적 분할해갖고 신규 상장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검토를 거치고 진행이 될 그 시간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저는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 여전히 갖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아직 분사에 대해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소요 기간이 또 있기 그쵸. 때문에 지금 먼저 지레 겁을 먹고 이 종목을 매도할 건 아닌 것 같다. 사실 분사가 된다면 LG화학이 더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삼성 SDI가 가장 강하게 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걔네도 분사하진 않겠죠? 그렇죠. 두 기업 대비 그래도 노이즈가 네.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는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충분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련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뭐 LG화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뭐 SK이노베이션은 전지 부분이 없더라도 분명히 정유화학 쪽의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SK이노베이션 이번에 또 목표 주가가 40만 원으로 나왔어요. 네. 투자 의견 매수인데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본질 가치에 지분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분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만두에서도 받고 LG화학에서도 그쵸? 받고 저희가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악재거든요. 네, 일단 뭐 목표 주가는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네. 거기에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 바예요.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심리도 가장 중요한데, 뭐 분사도 물론 가장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입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 CEO가 굉장히 불확실성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요 계속해서 잘 팔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당연히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으로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최근의 가격,
27만 원이 이탈이 돼서 조금 더 내려왔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대다수의 심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 지금 가격도 괜찮다. 네, 분사하더라도 정유화학 힘이 있고 또 이제 분사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SK이노베이션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을게요. 네, 40만 원보다는 조금 낮게 잡아서 네. 35만 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사실 이제 이러한 대형주를 이야기 드릴 때 혼자서는 잘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그래도 노이즈가 있을 만한 이슈가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20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번 리포트에 대한 별점은 몇 점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5점 중에 4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여전히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5점 만점에 5점은 드리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서 4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대도 그랬어요.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한 그쵸. 번 좀 한 번 지나간 투심은 다시 되돌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별점을 4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팀장님이 오늘 꼽은 리포트는요. 바로 현대위아입니다. 계기는 기계. 하이투자증권 신윤철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고요. 현대차그룹의 증설 사이클의 수혜를 볼 수 있고 맞아요. 글로벌 제조업의 호황이기 때문에 현대위아의 경우에도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완성차보다 더 잘 나가는 이 기업의 주가를 본다면 네.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먼저 회복했어요. 그렇죠. 네. 현대차, 기아에 이제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이제 모듈과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가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면 네. 본다면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아요.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지금 생산을 못한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보다 지금 이 현대위아가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칩이 없다 보면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 현대차 기준으로 본다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제네시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위아이고 제네시스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모델별로 생산할 수 있는 수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게 공교롭게도 지금 현대위아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흐름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흐름은요 내연 기간을 넘어서서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이 자동차 산업 충분히 기대를 해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대위아가 이 부품 생산하는 거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위주의 부품들이 지금 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차로 만약 현대위아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대위아도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때론 현대차와 기아보다는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했는데요. 현대위아 차트 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를 포함해서 뭐 자동차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정을 먼저 회복한 게 현대위아였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갈 것 같았는데 좀 내려왔었어요. 네, 일단 뭐 이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도 물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가 운임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HMM이 지금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해운 운임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 일단 HMM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네. 이 물건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이 이것을 늘어나니까요. 그쵸,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기아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칩이 없어서 차량을 많이 만들지도 못하는데 운임비까지 오르니까 조금은 부담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대신에 현대위아처럼 부품을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자동차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네시스 브랜드 위주의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위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이 수혜로 작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97,000원대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온다면 95,0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면 저는 충분히 기다렸다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상승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려준다면 12만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그래도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매수가는 95,000원, 목표 주가는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한 별점은 몇 점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도 5점 중에 4점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가 아쉬워요? 결국에는 현대차랑 기아가 더 강하게 간 다음에 따라가야지 저는 더 높은 고점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라갈 때마다 현대차와 기아가 같이 올라오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제한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현대기아 지금 위치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은님이 현대위아 가다가 좀 내려왔어요라고 했는데 아마 혼자서 현대차 기아 이 형님들 말고 그렇죠. 혼자서 여기까지 잘 올라왔고 네. 이제는 현대차 기아와 함께 다시 또 전고점 트라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 기계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는 현대위아지만 네. 가장 본질은 현대차 기아가 가야 따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를 한번 저희 분석해 봤고요. 오늘 리포트를 쭉 보니까 이 종목이 눈에 띄셨다고요? 일단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지금 하루아침에 시장의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또 많이 변했죠. 어제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네. 오늘 돌아오니까 제약바이오는 밀린 상황, 또 반도체 IT가 회복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종목을 고를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했을 때는 전기차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 대금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눈여겨보면 삼성 SDI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고 또 전기차 관련주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중소형주 개별주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세원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마 이제 기업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테슬라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전기차 업체가 바로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아직 나스닥에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의 이 확장, 외형 성장의 속도를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 혹은 빠르면 내년 초에는 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이고요. 또 해당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곳이 지금 세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다음에 당연히 전기차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요,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거리, 화제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실질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상승할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딱 찾아보면 저는 이 세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장 지금 적절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면서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네. 8,000원 이상의 목표가 그리고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 의견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세원을 또 발굴해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